구멍찌 낚시를 처음 해보는데 어떤 채비가 좋을까요? 감성돔을 낚으려면 어떤 채비가 좋은가요? 방파제에서 낚시할 때는 어떤 채비를 쓰면 좋을까요? 이 많은 질문에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호찌 반유동 채비를 써보세요. 찌낚시 채비는 찌매듭의 유무에 따라서 반유동 채비와 전유동 채비로 나뉩니다. 반유동 채비는 찌매듭을 묶어서 찌의 유동폭을 한정한 채비를 말합니다. 미끼를 7m 수심까지 내리고 싶으면 바늘에서부터 7m 위에 낚싯줄에 찌매듭을 묶어줍니다. 그러면 찌는 그 7m 높이까지 올라가서 스톱되고 미끼는 찌에서부터 7m 아래의 물속에 떠 있게 되죠. 이 반유동 채비의 장점은 원하는 수심을 정확하게 노릴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특정 수심에 고정되어서 다양한 수심을 탐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유동 채비는 찌 매듭을 풀어서 이 찌의 유동폭이 무한한 채비를 말합니다. 미끼를 7m 수심까지 내리고 싶으면 찌 그 구멍을 통과해서 줄을 7m 내린 다음에 더 이상은 풀지 않고 팽팽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미끼는 4m, 5m, 6m, 6.5m까지는 빠르게 내려가다가 뒷줄을 이제 더 이상 풀어주지 않고 팽팽하게 잡은 시점부터는 아주 천천히 내려가면서 6.6, 6.7, 6.8, 6.9, 7m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러나 찌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조류에서는 이 찌가 흘러가면서 미끼가 도로 떠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이 찌가 앞으로 들어오는 조류에서는 미끼가 계속 내려가면서 그 바닥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전유동 채비의 장점은 원하는 7m 수심 외에도 6m부터 8m까지 전 수심층을 폭넓게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점은 숙련자가 아니면은 내 미끼가 과연 어느 수심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언제 줄을 풀어주고 언제 잡아야 할지 모르는 초보 수준에서는 너무 많이 풀어서 미끼가 바닥에 걸리거나 또 너무 적게 풀어서 미끼가 둥둥 떠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전유동 낚시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소연하는 입문자들이 많은데 당연합니다. 초보자가 전유동 낚시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200회 이상 출조해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유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고기들이 떠서 물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뱅에돔, 참돔, 뺀찌, 그리고 살감성돔, 이런 애들은 밑밥에 반응하면 중청, 때로는 상청까지 떠서 뭅니다. 그 경우에는 이 목줄 채비가 정렬된 뒤에 한 2, 3m만 더 깔아치면 입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전유동 낚시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전유동이 아니죠. 진짜 전유동 낚시는 바닥을 더듬는 감성돔 전유동입니다. 미끼를 이 바닥 근처까지는 빠르게 내린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바닥에 미끼가 걸릴 듯 말 듯 천천히 장시간 미끌림 위험지대를 더듬을 수 있어야 감성돔 전유동 낚시를 제대로 구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자들에게 뱅에돔, 참돔, 부시리 노릴 때는 전유동 낚시를 추천하더라도 감성돔이 타기 싫으면 전유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감성돔 낚시 입문자들에게 전유동 낚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감성돔이라는 어종 자체가 전유동 낚시에 부적합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성돔은 바닥에서 1m 이상 잘 뜨지 않은 물고기인데 그 바닥까지 세워라 내워라 내려가는 전유동 채비와 금세 내려가서 이 바닥층을 탐색하는 반유동 채비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뱅에돔이 아닌 감성돔 낚시로 토너먼트 경기를 하면은 전유동 고수도 반유동 중급자한테 못 이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전유동의 전설 현봉우 씨도 자유 낚시를 할 때는 전유동 낚시를 했지만은 대회에 출전하면은 반유동 낚시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감성돔을 한 마리라도 더 낚으려면은 반유동이 낫다는 걸 본인도 인정한 거죠. 찌낚시를 시작하면은 반유동보다 전유동 낚시가 좀 있어 보이고, 또 주변에도 이 전유동 낚시를 추천하거나 예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특히 뱅에돔 낚시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돔 낚시는 정확한 수심 공략이 담보되지 않은 어설픈 전유동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반유동 낚시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길러 나가는 게 좋습니다. 반유동 낚시와 전유동 낚시는 사용하는 찌가 다릅니다. 전유동은 가벼운 봉돌을 쓰기 때문에 3B 이하의 저부력지를 사용하지만은 반유동은 무거운 봉돌을 쓰기 때문에 0.85 이상 고부력지를 사용합니다. 주로 0.5호, 0.85, 1호, 1.5호, 2호, 3호까지 사용하죠. 그 중에서 오늘 추천하는 부력은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호찌입니다. 1호 구멍찌는 감성돔 낚시의 표준찌이자 초보부터 고수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찌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려는 기법은 1호찌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수심과 낚시 상황에 대처하는 1호찌 대중소 낚시입니다. 1호찌 대중소 낚시란 다 같은 1호 구멍찌인데 사이즈만 소, 중, 대로 바꾸어주는 낚시를 말합니다. 잔잔한 그 바다에서 근거리 노릴 때는 소 사이즈, 평상시 낚시 상황에서는 중 사이즈, 거친 바다에서 원거리를 노릴 때는 대 사이즈의 찌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저부력지나 더 고부력지로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감성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호라는 부력이 우리나라에서 감성돔이 주로 낚이는 8 내지 10m 수심에 가장 적합한 부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얕거나 조금 더 깊은 곳이라도 1호찌의 크기만 좀 바꿔주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1호찌가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3B, 2B, 3B, 4B, 0.5찌로 감성돔 낚시를 했어요. 지금은 뭐 대부분 1호찌로 감성돔 낚시를 하니까 구멍찌 낚시 초기부터 1호찌를 썼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1996년까지는 우리나라에 1호 구멍찌가 없었습니다. 1호 이상의 부력은 막대찌에만 있었고 그 1호 구멍찌는 당시 생산되지도 수입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1호 구멍찌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1996년 제1회 코리아 오픈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한 일본의 다테이시 무네유키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갯바위 토너먼트 경기로 한국 고수 27명과 일본 명인 5명이 한일전으로 격돌한 이 대회는 96년 11월 2일 완도군 청산도 일원에서 펼쳐졌는데 감성돔 바닥낚시에 강한 한국 선수들이 수적인 우세와 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얻고 무난히 낙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 2, 3위 모두 일본 선수들이 가져가는 충격의 완패를 안겼습니다. 일본의 찌낚시는 뱅에돔 중심이기 때문에 가벼운 채비로 띄워서 낚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죠. 일본 선수들은 우리가 그때까지도 보지도 못한 0.85 1호 구멍찌를 가지고 와서 바닥층을 빠르게 속공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 뒤에 우승자 다테이시 선수가 사용한 채비는 전국으로 퍼졌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1호 구멍찌의 1호 구멍 봉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감성돔 채비의 원형입니다. 이 대회 전까지는 그 반유동 채비에 흑단, 나무 수중찌를 사용했지만은 다테이시 이후로 금속 수중찌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이 쩌리겐에서 발빠르게 출시한 최초의 금속 수중찌 순강 수중입니다. 뭐야? 그럼 우리가 일본 선수가 가져온 채비를 감성돔 표준 채비라고 따라 쓰고 있는 거야? 에이, 기분 나빠서 나 오늘부터 1호찌 반유동 안 할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코리아 오픈은 쩌리겐이 한국 시장 공략을 목표로 개최한 대회였지만은 그로 인해서 한국 프로낚시연맹, 한국기조연맹 같은 경기낚시 단체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1호 1.5호 반유동이라는 한국형 감성돔 그 채비가 태동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낚시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이벤트였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호지 하나만 가지고 얕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 또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찌의 부력보다 크기가 더 예민성과 조작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에 업로드한 제 영상 구멍찌의 예민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편에서 말한 바 있지만은 찌의 예민성은 부력보다 크기에 먼저 좌우됩니다. 그래서 1호 소형찌가 3비 대형찌보다 더 예민합니다. 그 이유는 찌가 클수록 유체 저항도 커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체 저항이 작은 막대찌가 구멍찌보다 예민한 것이고, 제로 부력의 그 구멍찌보다 비부력의 목줄찌가 부력은 크지만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빨려드는 것이죠. 1호찌 대중소 낚시의 핵심은 찌의 부력 대신에 크기를 달리 해줌으로써 이 예민성과 조작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 1호찌는 입수 저항이 작아서 저부력찌와 동일한 감도를 발휘하고, 또 대형 1호찌는 조리를 잘 타기 때문에 그 고부력찌와 동일한 조작성을 발휘합니다. 먼저 1호찌 소, 무게는 7 내지 9g을 씁니다. 아주 작고 가벼워서 25m 이상의 장타는 어렵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감성돔이 근거리에서 입질하는 고흥, 완도, 진도, 서해에서 유용한 채비입니다. 수중찌는 1호보다 0.85가 알맞은데 그 이유는 이 찌가 작아서 여부력을 충분히 남겨두지 않으면 조류나 파도에 잘 잠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류가 약한 곳에서는 0.85 수중찌 대신에 3비나 4비 수중찌 밑에 3비 뽕돌을 물려서 쓰는데, 0.85 수중찌보다 어신 감도가 좋고 또 그 3비 뽕돌을 떼서 목줄로 옮겨주면은 더 빠른 그 미끼 내림을 또 만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면은 요즘은 이 1호 소형찌를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90년대 제리게네스 출시한 그 소형 1호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종되어서 구할 수가 없죠. 두 번째, 1호찌 중, 무게는 10 내지 13g이 적당합니다. 한 15에서 30m 거리에 8 내지 12m 수심을 노리는 보편적인 감성돔 필드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찌로서 여수, 통영, 추자도에서 사용하기 좋은 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찌는 주로 하강 속도가 빠른 1호 금속 수중찌를 쓰고, 바람이 강할 때는 이제 바람에 덜 밀리는 나무 수중찌를 사용합니다. M 사이즈를 쓸 때도 장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가벼운 찌를 써서 감도를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구입한 이 찌는 당시 여수에서 감성돔 킬러로 통한 포도 원추라는 찌입니다. 1호찌 무게가 11g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여부력이 충분해서 1호하고도 3비 봉돌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보면은 칠이 얇아서 갯바위에 부딪히면은 푹푹 들어갈 정도로 이 내구성은 약하지만은 그만큼 예민성은 뛰어나죠. 저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찌보다 이런 찌가 훨씬 더 좋은데 지금은 이제 이런 찌를 생산하는 업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1호찌 대. 무게는 15 내지 20g으로 크고 무거워서 40m 이상 장타를 때리거나 또 볼 위에 던져서 길게 흘리기에 좋습니다. 겨울 동해안과 거제도, 남해도, 그리고 가거도에서 쓰기 좋은 찌입니다. 이 찌는 초장타 낚시의 달인 기술자 김종호 프로가 만든 찌인데 1호찌 무게가 19g으로 3.75g의 1호 수중찌와 함께 던지면 40m 이상 50m까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찌는 무게추가 하단에 있지 않고 중앙에 위치한 중중심 설계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던질 때 찌가 45도로 기울어져 날아가면서 밑에 수중찌와 잘 엉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장타 낚시를 할 때는 1.5호, 2호 이상의 고부력찌를 많이 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1호찌만을 고집한 낚시 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잠정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대마도 PN포인트 민속 대표 박승규 씨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고수 중에 누가 감성돔 낚시를 제일 잘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은 저는 늘 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부산의 박창수, 그리고 역시 돌아가신 완도의 현봉훈, 그리고 박승규 씨입니다. 여수 바다를 주무대로 강력한 실전 낚시를 구사했던 박승규 씨는 오로지 1호
반유동 채비만 고집한 외골수였는데 1.5G가 더 낫다고 평가되는 그 금운도의 14m, 15m 수준에서도 1호찌를 써서 남보다 더 많은 감성돔을 낚아내곤 했습니다. 수심이나 조류를 보면은 1.5G가 더 맞는데 왜 1호찌를 고집하냐고 물으면은 박성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G를 쓰면은 채비가 빨리 내려가긴 하지만은 그 흘러가는 미끼의 생동감이 1호찌보다 떨어진다. 그리고 수중의 원줄이 수직을 이룰 때보다 조류에 밀려서 비스듬히 사선을 그릴 때 감성돔이 더 잘 낚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채비를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늘 1호찌를 집어들게 된다. 천성이 게을러서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저는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조류가 조금만 세도 쏙 편하게 내려가는 2호찌나 3호찌를 즐겨 쓰지만은 그래도 찌통에 그 1호 대자 구멍찌가 보이면은 박성규 씨 말을 떠올리면서 슬그머니 집어들곤 합니다. 그 결과는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은 뭐 사람마다 낚시 스타일이 다르고 또 주 특기가 다르듯이 박성규 씨처럼 섬세하고 성실한 스타일의 낚시인이라면은 1호찌로도 급류대, 본류대를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1호찌만 가지고도 찌의 크기만 달리하면은 어떤 바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올 가을 어떤 채비로 감성돔 낚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1호찌 대중소 낚시 적극 추천합니다.